백스컴. 스쿼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이제 8월도 좀 끝나가고 아직 덥긴 한데 슬슬 조금만 지나면 가을 날씨가 될 것 같아요. 작년 8월 이맘때만 해도 2021년 컴퓨터 시장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말이죠. 이제는 뭐랄까요, 좀 뭐 굉장히 짜증이 나긴 나는데 뭐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네요. 가격이 오르면 또 오르나 보다. 뭐 품절됐다고 하면 또 품절됐나 보다. 뭔가 이 상황에 익숙해져 가는 게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언젠간 이 사태가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 뭐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고요. 보통 컴퓨터 시장은 연말이 성수기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연말에는 DDR5가 나올 거기 때문에 PC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연말에도 그래픽카드가 있다구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코인이 좀 내려가든지 생산량이 올라가든지 좀 개선돼서 구입하는 분들도 또 저처럼 판매하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닝에 우울한 얘기만 해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옆에 있는 요 작은 근데 또 성능은 또 강력한 PC 한 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PC 두께는 뭐 진짜로 제 한 뼘 손바닥 정도 되고 높이는 약간 오버해서 조금 짧죠. 한 뼘보다 조금 큰 사이즈가 되는데 이 작은 PC 안에 AMD 5600X랑 RTX 3060 Ti가 장착이 돼서 고사양 게임들도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고성능 PC거든요. 부피가 작은 이런 케이스들을 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일 때문이라든지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컴퓨터를 자주 옮겨 다녀야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PC가 될 것 같고요. 뭐 제 손바닥으로는 좀 뭐하니까 제가 쓰는 핸드폰이 갤럭시 S10이거든요. 이 핸드폰 기준으로 높이가 이 정도입니다. 약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반 케이스까지 옆에 올려놓으면 엄청나게 비교가 될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작은 PC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PC 구입은 상단에 떠있는 저희 백스컴 사이트나 아니면 카톡, 전화 뭐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부품 구성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영상 보여드리고요. 부품 소개랑 게임 테스트도 해볼게요. 장착된 CPU는 아마도 DDR5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뭐 그리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게이밍 CPU로는 국민 CPU가 되어버린 AMD Ryzen 5 5600X입니다. 5600X 출시 전하고 출시 후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이 CPU의 출시는 굉장했거든요. 성능과 가격 아주 만족스럽고 좋은 제품이고요. 6코어 12스레드의 멀티코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도 현재 30만 원 초반대라서 뭐 굉장히 좋은 상태네요. 메인보드는 MSI B550i 게이밍 엣지 맥스 와이파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케이스 크기가 이렇게 작은 만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나 ATX 메인보드 장착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케이스에는 마이크로 ITX 사이즈의 메인보드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보통 ITX 사이즈 메인보드들의 금액대는 일반 보드들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대신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기능들은 기본 탑재를 하는 편이고요. 지금 사용한 이 MSI B550i 게이밍 보드 같은 경우는 20만 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상태네요. 드라이버 모스펫 8+2+1 페이지 전원부 구성으로 뭐 박격포랑 똑같은 전원부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600X 말고 5800X를 쓰셔도 되는데 시스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여름에 광안이 많이 덥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쿨링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램 슬롯은 2개라서 최대 64기가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M.2 슬롯은 메인보드 앞면 또 뒷면 해서 총 2개 장착이 가능합니다. SATA 포트는 총 4개이고 내장된 유선랜은 리얼텍 2.5기가 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텔 와이파이 6 무선랜하고 블루투스도 기본 내장이 되어 있네요. 후면부 I/O 단자를 보시면 USB 포트는 총 6개고 뭐 광출력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작은 메인보드지만 필요한 기능들은 다 갖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올로아이 블레이드램 사용을 했고요. 16기가에 3200 클럭 CA16 값을 갖고 있고 8기가 2개를 장착한 XMP 램입니다. LED가 아주 깔끔하게 들어와서 디자인에 꽂히는 분들이 많은 램이에요. SSD는 삼성 PM9A1 512기가 모델을 장착
장착을 해줬고요. PCI Express 4.0 규격을 사용하는 SSD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최대 읽기 속도가 6,900메가에 최대 쓰기 속도가 5,000메가로 좀 많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SATA SSD 대비해서 스펙만 놓고 보면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고성능 SSD입니다. 이렇게 빠르면 가격이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병행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SATA SSD 대비해서 한 2만원? 뭐 비싸야 한 3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니까 가격하고 성능을 생각을 한다면 뭐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런 SSD입니다. 근데 전자제품에 무조건 좋고 싼 건 없잖아요. 단점이 존재하죠. 병행 수입 모델이라 AS가 1년만 된다는 점, 그 부분이 단점이겠네요. 그래픽 카드는 MSI RTX 3060 Ti, 게이밍 X 트윈 프로저 LHR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3060 Ti 맨 처음에 이 제품 자체가 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2080 슈퍼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고 우와 했다가 채굴로 다 빨려가서 손도 못 대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LHR 모델이 출시가 됐을 때 와 드디어 가격도 좀 그래도 살만하고 성능도 잘 나오는 제품이 재고가 좀 안정적이겠구나 라고 했더니 그 생각한 지 일주일? 뭐 좀 지나니까 그냥 다 빨려가 버렸네요. 진짜 LHR이라 채굴이 안전할 거다 라는 생각, 참 항상 막는 게 있으면 뚫는 게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70%만 뚫렸다고는 하지만 뭐 레이븐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3060보다 3060 Ti가 훨씬 빠른 속도로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고 재고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품 중 하나입니다. FHD 풀옵션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QHD 모니터, 144Hz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라면 옵션 타협 어느 정도만 해주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구입 예정이시라면 수시로 체크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케이스는 이 제품이죠. 쿨러마스터 NR200P 블랙 모델입니다. 맨 처음에는 블랙하고 화이트 컬러만 출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좀 예쁜 파스텔톤 컬러들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컬러로 예쁘게 꾸며보시는 재미가 있는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의 장점은 그냥 작다는 거, 그거 하나가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조립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뭐 그래픽 카드를 내장 그래픽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훨씬 좀 편하게 조립이 가능할 텐데 지금 제작된 것처럼 좀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을 한다고 하면 부품 구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부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작은 차이로 간섭이 발생해서 장착이 안 되는 부품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장착이 된다곤 해도 너무 부품끼리 붙는다거나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작 전에 부품 선택에 신중하셔야 되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케이스 상단부가 완전 풀메쉬로 되어 있어서 좀 배기할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미들타워나 빅타워급 케이스에 비해서는 케이스가 작다 보니까 내부 온도는 다소 높은 편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허용 범위 내에서 세팅이 가능하니까요. 뭐 부품 구성 변경 원하시면 전화나 카톡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2열 라디 수냉 쿨러도 장착은 가능한데 라디에이터 자체를 측면에 장착을 해야 돼서 본체 내부를 전부 다 가려버리거든요. 나는 뭐 디자인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수냉 라디 쓰셔도 되고요. 뭐 지금처럼 공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랭 그대로 가도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쿨러마스터 V750 SFX 골드 모델을 장착을 해줬네요. 이 NR200P 케이스에는 SFX 사이즈의 파워 서플라이만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 ATX 파워는 사용이 안 되거든요. 이 SFX 파워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선택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지금 장착한 쿨러마스터 V750 파워 같은 경우는 80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풀 모듈러 방식이라서 이렇게 작은 케이스 조립할 때는 케이블이 다 연결되어 있는 파워를 쓰시면 진짜 헬게이트 열리거든요. 지금처럼 써야 되는 케이블만 썼을 때 그나마 선정리가 수월합니다. 750W 전격 모델이라서 지금 장착한 3060 Ti 말고 그 윗단계 3070이라든지 그런 그래픽 카드들도 소화가 가능한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그리고 CPU 쿨러는 실버스톤 하이드로곤 D150A RGB입니다. 하이드로곤 맞겠죠? 이렇게 있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공랭 쿨러 몇 가지를 대봤는데 진짜 정말 뭐 1mm, 2mm 차이로 간섭이 생겨서 이 상단 배기용 팬을 못 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후기들도 보고 해서 이 실버스톤 제품을 장착을 했는데 이 제품 장착 시에는 상단에 120mm 배기팬 장착이 가능합니다. 쿨러 자체에 120mm 팬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RGB도 예쁘게 들어오는 제품이고 중상급 모델로 5600X 쿨링에도 충분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단 배기용으로는 리드쿨 120A RGB PWM 팬 2개를 장착을 해서 내부 온도를 조금 더 식히는 데 도움이 주도록 세팅을 해봤네요. 하단부 쪽에 흡기용 팬을 달거나 뭐 했으면 좀 더 시스템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 2개가 있다 보니까 불가능하고 후면부 쪽에도 억지로 달면 한 80mm 정도 팬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80mm 팬 소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세팅을 해봤으니까요. 게임 테스트 할 때 온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부품 소개는 모두 마쳤으니까 바로 게임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상도는 FHD로만 진행을 했고요. 준비한 게임은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하고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두 가지 게임 모두 풀옵션으로만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풀옵션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PC로 몬스터 헌터 월드를 돌려봤을 때 평균 프레임은 약 150프레임 정도가 나와줬고요. 하위 1%가 110프레임대로 풀옵션 FHD 144 모니터를 사용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촬영 중에는 내부를 좀 잘 보여드리려고 강화유리를 빼놓은 상태인데 게임 테스트 할 때는 강화유리를 닫아놓고 진행한 거였거든요. 그때 그래픽카드 온도는 한 60도 중반대로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 CPU 온도 같은 경우는 빅타워나 미들타워에서 사용했을 때보단 다소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케이스에 들어갔다 보니까 CPU 온도가 오르는 건 좀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뭐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엔 배틀그라운드 풀옵션 영상 보여드릴게요. 배그의 경우 풀업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평균 190프레임에 하위 1%가 한 110에서 120 정도가 나와줘서 역시 풀옵션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CPU랑 그래픽카드 온도 역시 비슷하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부품 소개랑 게임 테스트 모두 다 해봤습니다. NR200P 시스템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작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외부 디자인도 좀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내부는 꾸미기 나름이고 측면을 강화유리로 할지 바꿀지에 따라서 뭐 어떤 모습으로든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부품 선택이랑 취향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 것 같고요. 책상 위에 큰 케이스를 놓기 싫은 분들이나 자주 옮기셔야 되는 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시스템 맞추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